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그러면 우리가 그 기원을 19세기에서 찾아봅니다. 19세기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선조직협회 그러면 현대적 의미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의 기원이자 또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고 앞으로 또 정책론이나 이런 영역에 또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자선 대상을 선별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선 대상을 가치로운 자라는 표현으로 선별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이런 그 민간 부문의 개입을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데, 자선조직협회가 나오던 인보관운동이 나오던 양자는 언제나 비교 개념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역사회복지론의 입장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원을 자선조직협회에서 찾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보관운동은 역시 이 인보관운동도 여기는 중류층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빈곤계층과 연합적 차원에서 소위 원조사업, 지원사업을 이끄는 것을 인보관운동이라고 하는데, 현대적 의미로 부여하는 것은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에 기원의 의미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한번 우리가 먼저 접근해 보면, 양자를 접근해 보면 바로 어제는 기원이니까 지역사회복지의 기원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먼저 자선조직협회와 바로 인보관운동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에 상류층 자본가들이 중류층 부인들로 주로 이루어진 우예방문원의 도움을 받아 이끌어갔던 실천운동을 자선조직협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인보관운동은 1884년에 여기는 상류층이 아니라 중류층 지식인들이 지역 빈민들과 힘을 합쳐서 이끌어갔던 실천운동을 인보관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도덕적 가마를 통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변화를 유도했던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 도덕적 가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드러운 말이지만 사실은 사회 통제론적 관점에서 개개인의 변화를 도모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인보관운동은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도덕적 가마보다는 교육이나 집단 활동을 통한 주민 전체 대상의 의식 개혁을 이끌어갔던 실천운동이 바로 인보관운동이 되겠고, 바로 이것은 주민 전체 대상의 의식 개혁을 통해서 어디를 이끌어가자? 사회 개혁까지 도모해보자 라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인보관운동이 되겠어요.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자선을 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선별주의적 관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여기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협력적 운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대상의 참여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민간 주도를 강조하면서 공공 개입을, 공공부문의 개입을 거부하는 입장인데, 인보관운동은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개혁,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 개혁을 주장했다는 점, 바로 이 개혁에서 입법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현대적 의미로는 지면상 그만 쓰겠습니다만은, 자선조직협회는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는 데 비해서, 인보관운동은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그리고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이지요, 사회복지관 운동의 기원이다라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그 기원에 그 두 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겠지만, 거기 산업화로 인하여, 자선조직협회 보십시오. 산업화로 인해 발생된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구빈법을 중심으로 나와 있지요. 기존의 구빈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빈민구제제도를 보완하는 형태로 나타난 방법상 조직이다. 비조직적인 자선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 간 협력 결여로 중복구제 발생 및 재원 낭비가 난무하자.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선활동의 효율화, 자선활동의 합리화, 자선활동의 과학화, 이런 용어가 나오면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3번 우리가 다 적었지요. 3번 다 적었습니다. 특권상류층의 도덕적 정당화 차원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개인적 도덕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변화를 도모했던 것이 자선조직협회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자선을 했다라는 점에서 5번 선별주의적 관점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개혁운동, 1번에 거기 두째 줄 끝에 있는 것은 사회개혁운동으로 인도주의, 박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중류층 지식인들이 빈민 지역에, 빈곤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 살면서 이끌어갔던 사회개선, 사회개량 운동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은 당연히 쓰지는 않았지만, 이 첫 번째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토인비 홀이다. 조심할 것은 다 아시겠지만, 토인비가 설립해서 토인비 홀이 아니라 자선활동을 하던 이 토인비가 안타깝게도 병사하자 그의 뜻을 기려서 효육하는 이름을 토인비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지, 그가 설립한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인비홀은 바네트 목사가 설립했다는 것도 같이 그런 까지도 보이고, 자선조직협회와는 달리 민간주도, 공공부문 개입의 거부, 이걸 특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오히려 적극적인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개혁을 주장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도덕적 감화를 통한 개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이 인보관운동은 교육이나 집단활동을 통한 주민 전체 대상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사회개량 개선 개혁까지 이끌어가자고 하는 운동이었다는 걸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기원은 영국의 복지사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의 태동기니 지역사회 보호의 형성기니 이러는데, 어떤 지역사회 보호의 형성기와 지역사회 복지의 발전기 또는 확립기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4개의 보고서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 영국 지역사회 복지사, 현대, 여기에는 시범 보고서, 하바트 보고서, 그리고 바클레이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 약 20년에 걸친 4개의 보고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68년 시범 보고서, 그다음에 1971년 하바트 보고서, 그리고 1982년 바클레이 보고서,
그리고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 자, 이 차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1968년에 있었던 시범 보고서에서는 시범 보고서 1번에 지역사회 보호의 실질적 전환의 계기 또는 지역사회 보호, 보면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 보호로 또는 시설 보호에서 재가복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것은 1980년대라고 했지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관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시설보호에서 재가복지로 그리고 그 지역사회복지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모습을 1980년대에서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국에서는 1960년대, 우리보다는 약 20년 앞서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호의 영국에서 실질적 전환은 시범보고서 제출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핵심 내용은 2번이죠. 시범보고서는 지역사회를 사회 서비스 수혜자이면서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면서 지역사회를 서비스 수혜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면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넘겨줄 것을 주장했던, 제안했던 보고서를 시범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역사회 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줄 것을 언급했던 것이 바로 여기 1968년 시범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번에 시범보고서는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서비스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강조했다라는 것도 다 가져야 그러니까 2번과 5번을 가지고 1968년 시범보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의 행재정적 권한 이양을 언급했던 것이 바로 1968년 시범보고서가 되겠어요. 다음에 1971년 하바트 보고서에서는 다른 것도 많지만 본래 명칭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비공식적 서비스를 강조한 거였어요. 비공식적 서비스. 거기 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라는 제명하에 출판된 하바트 보고서는 공공의 서비스로서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셋째 줄 비공식 서비스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비공식 서비스나 비공식 수발자에 의한 서비스 역할도 강화된 비공식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은 1971년 하바트 보고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1982년 바클레이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클레이 보고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공식적 조직망, 그래서 공식적 조직망과 비공식적 조직망의 연계성을 강조하는데 한번 교재를 볼까요? 바클레이 보고서는 1번입니다. 바클레이 보고서는 사회적 보고는 비공식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에 의해서 제공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사업과 직무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바클레이 보고서는 지역사회를 다양한 유대를 가진 두체적 끝은 비공식적 조직망이라고 주장했다. 바클레이 보고서는 3번입니다. 비공식적 조직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식적 서비스가 비공식적 서비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수행될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는 비공식적 조직망. 사실은 지역사회 비공식적 조직망이어서 비공식적 조직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982년에 있었던 바클레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기라고 198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1988년에 나왔던 그리피스 보고서를 보시면 그리피스 보고서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역시 여기 나오는 시범 보고서의 재탕이죠. 그래서 행재정 권한에 지방 이양을 재천명을 했던 지역복지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주장했던 것이 1968년 시범보고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했던 것이 여기 나오는 그리피스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호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해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대인 사회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 제공자가 아닌 교육, 조정,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장했다. 2번도 중요 표시하시고. 그래서 중요 표시. 복지다원주의. 1980년대부터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재편기가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가만의 공급자 역할에서 모두의 공급자 역할로서 전환 복지다원주의가 나오는데, 복지다원주의의 흐름에 맞추어서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강조하고 민간 부문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도모했다라고 해서 여기 그리피스 보고서는 1번, 2번, 3번 모두가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특히 이 영국 지역사회복지사에 대한 68년부터 88년까지의 차례, 그리고 각각의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했던 내용, 그리고 그리피스 보고서에서 1, 2, 3번으로 정리해 놓은 그 내용,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1993년에 영국에서는 지역사회 보호 계획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역사회 보호의 개혁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임상을 통해서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특히 2번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과 재정의 이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발휘되게 되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돼요? 1968년 시범보고서,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를 통해서 재천명됐던 것이 1993년 지역사회보호의 개혁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되었다. 그래서 지역복지에 관한 행재정적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감으로써 지방복지의 좀 현실화가,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확대되게 되었다는 말을 2번에서, 그래서 2번 옆에다가 1968년 시범보고서,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를 적어서 현실화되었다는 것은 1993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국의 지역복지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교재를 편집하면서 여기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던 분들이 많은지 미국의 지역사회복지사를 출제하는 분들이 곧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해서 너무 줄이지 못해도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적었다는 것이지, 사실은 제가 만약에 수험생의 입장이라면 다루고 싶지는 않은 영역입니다. 자, 여기 기본 상황으로 미국의 지역복지사는 19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태동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당시 이념적 상황으로는 4대 이념이 미국의 지역복지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역복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 초기의 지역복지 그러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연도는 1914년까지 이렇게 연도를 암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지역복지를 이끌어갔던 4대 이념, 그런다면 먼저 사회진화론, 다음에 두 번째 급진주의. 사회진화론과 급진주의. 사회진화론은 결국에 자선조직협회로 현실화되었고, 자선조직협회로 현실. 또 급진적 기독교 사회주의가 바탕이 되어서 이끌었던 영국의 인보관운동은 1884년에 토인비올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2년 후에 1886년에 뉴욕 글린길드, 1889년에 시카고의 헐하우스 등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급진주의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역시 이것은 인보관 운동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를 이끌어갔던 철학적 접근으로서는 존 두이를 대표로 하는 프라그마티즘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존 두이에 의해서 체계화되는데, 바로 이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여기는 그야말로 유용성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써먹을 수 있느냐, 유용성 또는 실용성, 또 그리고 변화, 그리고 가변성,
3대 가치를 가지고 기본으로 하는 철학사조를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실용주의, 바로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실용주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또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 무엇을? 자유주의. 그래서 너희 미국의 지역복지를 이끌어가는 초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의 지역복지를 이끌어갔던 4대 이념으로서는 사회진화론, 급진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화론은 거기 1번, 2번에 있는 것처럼 적자생존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적자생존론. 그래서 저희 사회진화론 세부 내용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디귿번에 자선조직협회의 기본 이념 중 하나로 최소한의 정보를 주장하고, 자선조직협회는 민간 주도를 강조하되 공공부문의 개입을 전면 거부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정보를 주장하고 정부 역할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그쳐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회진화론적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또 있고, 그다음에 급진주의 나와 있죠. 인보관의 기본 이념 하나가 급진주의적 흐름으로 미국의 지역복지의 초기를 이끌어갔다. 또 실용주의, 자유주의가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선조직협회에 보면은 자선조직협회는 영국에서 1869년에 런던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진 것이 대장을 건너서 그로부터 8년 후인 1977년에 거트에 의해서 버팔로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짐으로써 미국에서도 자선조직협회가 활성화되었다. 그다음에 인보관 운동은 1884년에 런던의 토인비올이 시작점으로 이렇게 언급이 된 일에 2년 후에 대장을 거쳐서 뉴욕 글린길드나 1889년에 시카고 헐하우스로 이렇게 연표를 이어갔다라는 것을 쭉 해서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공동복음과 협의회 발전 시기 설명해도 여러분 것이 되지 않겠냐,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바로 세계대 공황 이후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세계대공황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맞물리도는 195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공공복지사업의 발전 시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929년 세계대공황은 결국에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에 의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이런 흐름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대적 상황, 거기에 보면 시대적 상황,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의 급증은 종래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행해지던 구빈과 활동을 정부기관으로 이양하여 국가 책임하에 정책의 태동 계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공복지사업에 출연, 그냥 제목으로 와도 되죠.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0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뉴딜 정책을 이렇게 태동시켰고, 그러면서 많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소위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거기 1939년에 내인위원회가 있지요. 내인위원회. 다른 것은 너무 길게 썼습니다만 1939년에 있었던 내인위원회 보고서는 두째 줄, 1번의 기역번의 두째 줄, 지역사회 조직을 연구하는 기초적 체계를 이루었다. 니은번의 첫째 줄 끝에 지역사회 조직 개념의 체계화를 도모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그리고 디귿번에 욕구 축적을 위한 조사 기술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 조직을 전문사회복지의 기본 영역으로 정착시키는 시금석이 되었다. 그런 정도에서 거기 기역번의 두째 줄 끝에 지역사회 조직 연구의 기초적 체계, 니은번의 두째 줄 지역사회 조직의 개념의 체계화, 다음에 디귿번의 첫째 줄 욕구 축적을 위한 조사기술 발달의 계기,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을 전문사회복지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시금석, 그런 정도 규제를 가지고 1939년에 내인 보고서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30년대 말부터 있었던 알린스키의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도 지역복지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하나의 조직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서 2번 오른쪽 페이지 3번에 2번 알린스키의 지역 조직화 방식은 비이데올로기적 지역주민 조직,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이념과는 관계없는 거기 핵심은 비죠.
문제가 나올 때 이데올로기란 단어가 나오면 그럴싸한데 아닙니다. 비이데올로기적 주민 조직화 방법으로 기존 조직들과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방법이다. 핵심은 비이데올로기적 조직 방법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존슨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50년대 말 60년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지역사회 조직 사업은 정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런 많은 운동은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과 암살 이후에 존슨 대통령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서는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고자 했던 바로 헤드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노인 문제를, 지역사회의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긴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케어라고 있죠. 케어. 메디케이드도 있고 메디케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모두 이 과정에 나타난 정착 시기에 나타난 정부 사업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2번의 이념의 변화가 나와 있죠. 2번의 이념의 변화. 1970년대 후반부터 반복지주의적 물결이 강세를 보이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 후반이라는 애매한 단서를 붙였지만 사실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은 복지국가의 재편 신연방주의적 관점에서 서서히 복지재정을 축소시키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정부정책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연방정부 책임에서 지방, 민간, 가족으로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민영화 또 그러나 복지다원주의적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사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사 출제 비중은 현저히 낮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어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석기 시대 이래 청동기 시대 뭐 이런 과정에 농업이 본격화되고 특히 청동기 시대로 수전 농업이 자리 잡게 되면서 소위 협동이란 단어가 본격화된 농법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런 협력적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투례 또는 품앗이, 개, 향약, 사창 등이 있는데 이건 전부 뭐예요? 민간이란 말을 넣죠. 향약 민간입니다. 민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그렇죠. 16세기 정암 조광조 선생에 의해서 송나라의 여시 향약이 모방된 의 향약이 처음 도입되었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 조광조 선생의 향약은 기묘사로 조광조 선생이 도태되면서 사실은 폐지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 정신이 살아남아서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희 선생이 조선 실정에 맞게 개편해서 전복을 시키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향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중국 제도를 모방했고 처음에는 조광조 선생이 들여왔으나 폐지되고 그것을 조선 실정에 맞게 체계한 사람은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향약이 만들어지는데 공통된 향약 규정으로 덕업상권, 예속상규, 과실상규, 환난상율 4가지가 공통된 규약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창이라는 것도 조선시대에 등장한 민간 주도의 향촌자치적 구빈을 향사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선시대의 총군기의 곡식을 대출하여 가을에 이식과 함께 받아들이는 민간자치적 성격을 띤 빈민구호제도이다. 그래서 환곡이란 이름으로 정부가 주도하던 의창과 상평창을 합쳐서 조선시대의 삼창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 정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평창, 의창, 또 오가작동법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어요. 의창은 본 역할이 빈민구제고 상평창이라고 하는 것은 본 역할이 바로 물가 조절인데 물가 조절 겸 그 과정을 통한 빈민구제를 병시병행했던 그간을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졌던 성종 때부터 만들어졌던 상평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고려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구빈제도의
제도화, 구빈 조직의 제도화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건 천년의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간 주도와 국가 주도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인보관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화 시기가 있는데, 인보관 운동. 현재 사회복지기관의 모체로 볼 수 있는 인보관 운동은 20세기에 들어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우리는 연표 가져가야지요. 1884년 런던 토인비올, 1886년 뉴욕 글린길드, 1889년 시카고 헐하우스,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1906년 원산 반열방, 인보관 원산, 그리고 1921년 태화여자관. 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적어도 연표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보관은 1906년 원산에서 메리 놀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로 반열방, 원산 반열방이라고 한다. 거기 보시고 1921년 태화여자관, 마이어스에 의해서 설립되었던 태화여자관이 1921년에 만든, 그런 정도 인보관의 운동에서는 5개의 연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면위원제도 그렇고 조선구호령, 1944년 조선구호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지요. 조선구호령. 조선구호령은 1929년에 제정된 일본의 구호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선 실정에 맞게 고쳐서 적용되었다는 것이 1944년인데, 사실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말에 만들어진 조선구호령은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근거법으로서 역할을 해왔었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그 밑에까지 보지 않았고 1번과 2번을 가지고 조선구호령, 정책론이 들어가거나 법제론이 들어가면 우리가 연표를 넣을 적에 쓰는 것이 바로 1944년에 조선구호령이 있습니다. 1번과 2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해방 이후의 지역사회 복지가 나와 있습니다. 해방 이후의 지역사회 복지, 그 당시 우리의 삶의 정도나 삶의 수준을 볼 때 어느 정도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해 본다면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그 과정에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많은 외국 민간 원조 기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건 외국 민간 원조 기구들이 부산 피난 시절인 1952년에 부산에서 연합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카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원단체입니다. 정부단체가 아니라 민간의원단체 연합회를 카바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바. 그래서 탄생, 박스입니다. 박스. 6.25 전쟁으로 외국 민간이란, 민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 원조단체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52년에 소위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카바라고 한다.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영향을 보면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많은 원조단체가 들어왔고, 그리고 한국 전문 사회사업의 시작을 촉발했고 시설 중심의 사회사업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거시적 방법보다는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할 때 미시적, 개인을 대상으로 한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중시적 또는 중도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그다음에 거시적,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당연히 사회복지 시설 중심의 민간 의원단체들은 시설 중심으로 미시적 접근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사업을 구호사업이나 자선사업으로 인식하는데 그런 영향을 가지고 해서 1950년 6.25 전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민간 의원단체들은 1970년대 초에 철수하게 되어서 오늘날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8년 9월 지역사회 개발위원회 규정이 공포되면서부터지만 그 진행은 미미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가 본격화되는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다음에 지역 중심의 서비스 제공 확대에서 목차는 꽤 다뤘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거기 2번에 지역사회 복지의 실시. 지역사회 복지 실시. 앞에도 이게 많은 1980년대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중요한 것은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이 법제화되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관이 수적으로 증가했다. 1989년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서 통일된 사회복지 운영이 시도돼. 연도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라는 것을 위에 있는 1번을 배경지시로 보시면서 2번 사회복지관의 내용과 더불어 1980년대 후반이 지역사회복지로 또는 재가복지로의 본격적 이양기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적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변화에서 현대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현대적 변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연표로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법은 1999년에 만들어졌죠. 시행되었다. 2003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로 규정되면서 2005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회죠.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2007년부터 제1차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되었다. 2004년에 공부방 개념이었던 것이 지역 아동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아동복지시설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아동의 방과 후 학습을 이끌어가고 보호를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07년에 드림스타트 사업도 시작되고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는 디딤시아 통장도 2007년에 시작이 됩니다. 2007년은 그야말로 지역 단위의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2007년 할 말이 많죠. 법률도 많고 또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제1차 지역사회 복지계획도 수립 시행됐던 해도 2007년이고 많습니다. 2010년에 이건 지역사회 복지에는 걸맞지 않습니다만 보건복지부를 중심점으로 하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그리고 2012년에는 문장을 길게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거기 셋째 줄 시군구 단위의 희망복지 지원단이 설립되었다. 셋째 줄 나와 있고, 그리고 2016년에는 마지막 번에 나오죠. 2016년에는 이제는 읍면동 단위의 복지 허브화 사업이 시행되었다. 뭐 그런 정도. 적어도 2010년 중앙정부 중심의 보건복지부 중심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움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2012년에는 시군구 단위로 내려와서 희망복지 지원단이 설립이 되었고, 2016년에는 더 접근성을 강화해서 읍면동 단위의 복지 허브화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달사를 올 때 우리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대사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론 기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